미래에셋증권 판매부는 국내에서는 전문 투자자 대상 사모 청약이었습니다. 하지만 S1상으로는 미국인 판매 제한이 붙어 있었고 한국 배정분도 사모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했습니다. 여기에 펀드와 ETF 청약이 섞이면서 최종 투자자 확인 부담까지 붙었습니다. 골드만삭스 등 대표 주관사단 입장에서는 한국 물량을 배정했을 때 얻는 실익보다 사후 규제 리스크가 더 크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 IPO 탑승권, 국내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이 유일하게 잡았습니다. SEC 제출 자료에 적힌 미래에셋증권 배정 물량은 231만 4,815주였습니다. 공모가 135달러, 약 20만원 기준으로 3억 1,250만 달러, 약 4,750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최종 결과는 배정 무산이었습니다. 왜 S1에는 물량이 적혀 있었는데 마지막 배정표에는 빠졌을까요? 오늘은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공모주 배정이 왜 무산됐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더벨 자본시장부 정동진 기자입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스페이스X IPO에서 국내 증권사 중 유일하게 글로벌 인수단에 참여했습니다. S1에 기재된 물량은 231만 4,815주입니다. 공모가가 주당 135달러였으니까 전체 물량은 약 4,750억 규모였습니다. S1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상장 신청서입니다. 비상장 회사가 주식을 일반 투자자에게 팔기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공식 문서죠.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희소한 기회였습니다. 스페이스X 같은 글로벌 비상장 대여의 IPO 공모주를 국내 증권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창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종 배정 과정에서 이 물량은 빠졌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5일과 8일 진행한 수요회 측에서 받은 청약 증거금을 모두 돌려줬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히 한국 물량이 제외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S1에 적힌 판매 조건을 최종 배정 단계에서 충족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청약을 전문 투자자 대상 사모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대규모 청약을 받으면 국내에서도 공모 규제와 증권신고서 제출 문제가 따라옵니다. 반면 전문 투자자는 공모 여부를 판단할 때 50인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미래에셋증권 입장에서는 국내 법규상 부담을 줄이면서 수요를 모을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미국 IPO의 최종 배정 단계에서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스페이스X S1에는 미래에셋증권과 ING은행, 방코 BTG 팍투알 케이먼 지점이 SEC 등록 브로커딜러가 아닌 인수단으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이 경우 미국 내에서 주식을 팔 수 없고 미국인을 대상으로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청약을 받았더라도 최종적으로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거주자에게 물량이 돌아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한국 배정부는 공모가 아니라 사모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매나 재배정도 제한됩니다. 결국 대표 주관사단 입장에서는 단순히 한국에서 전문 투자자에게 팔았다로 끝낼 수 없었습니다. 이 물량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이후 다른 투자자에게 다시 넘어갈 여지는 없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부담을 키운 게 펀드와 ETF 청약입니다. 이번 국내 청약에는 자산운용사들이 운영하는 액티브 ETF와 공모 펀드를 통한 신청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용사 명의로 청약이 들어오면 표면상 투자자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실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투자자는 펀드 안에 들어있는 투자자들입니다. 대표 주관사단과 로펌 입장에서는 이 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펀드 투자자 중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거주자가 있는지, 미국 규정상 IPO 공모주를 받으면 안 되는 제한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핀라 규정도 여기서 같이 걸립니다. 핀라는 미국 금융산업규제기구입니다. IPO 공모주가 증권사 임직원, 인수단 관계자, 브로커딜러 관련자, 관련 펀드 매니저 등 제한 대상자에게 부당하게 배정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즉 미국인인지 아닌지만 보는 게 아닙니다. 최종 투자자 중 제한 대상자가 섞여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청약 당시 투자자 명단이나 구성, 관련 증빙이 제출된 사례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설령 자료 제출을 요구했더라도 개인정보 이슈가 남습니다. 국내 운용사나 증권사가 펀드 투자자 정보를 받아 해외 대표 주관사단과 로펌에 넘기는 절차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대표 주관사단 입장에서는 확인이 불명확한 물량을 그대로 배정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페이스X IPO의 수요도 봐야 합니다. 스페이스X IPO는 공모 규모가 750억 달러, 약 114조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2,500억 달러, 약 381조 원 안팎의 주문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모 규모의 3배로 웃돈 수요입니다. 이런 딜에서는 대표 주관사단이 배정할 투자자를 고를 여지가 큽니다. 굳이 해석상 논란이 남을 수 있는 물량을 안고 갈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미래에셋증권 판매부는 국내에서는 전문 투자자 대상 사모 청약이었습니다. 하지만 S1상으로는 미국인 판매 제한이 붙어 있었고
한국 배정분도 사무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했습니다. 여기에 펀드와 ETF 청약이 섞이면서 최종 투자자 확인 부담까지 붙었습니다. 대표 주간 사단 입장에서는 한국 물량을 배정했을 때 얻는 실익보다 사후 규제 리스크가 더 크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골드만삭스가 최종 배정에서 미래에셋 증권 판매분을 제외한 건 리스크 관리 차원의 결정이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결국 미래에셋 증권의 스페이스X IPO 배정 무산은 단순한 물량 축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S1에 이름을 올리는 것과 실제로 투자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는 점. 이번 사례는 글로벌 IPO 시장에서 규제와 투자자 검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로 남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동진이었습니다.